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좀 들여다볼 잔료는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설치는 문제, 바로 이 야간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의외 해결책을 다루는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네. 밤에 자다 깨서 화장실 가는 경험,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꽤 흔한 문제죠. 네, 이 자료는 야간뇨가 대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파고들면서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나나 있잖아요. 네. 이걸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바나나요.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과연 이 자료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정보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야간뇨라는 게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그냥 넘기기 쉬운 뭐랄까 불뻔함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데요. 네네. 사실은 수면의 질을 굉장히 크게 떨어뜨리고 이게 낮 동안의 컨디션,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군요.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특히 비싼 영양제라던가 복잡한 치료법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친숙한 과일, 바나나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저도 좀 흥미롭게 봤습니다. 맞아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야간뇨의 원인 그리고 바나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설명하는 야간뇨의 원인부터 짚어보죠. 단순히 잠 깨는 불편함 이걸 넘어서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이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밤에 화장실 오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낙상 사고 위험까지 높인다니까요. 이걸 가볍게 볼 문제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야간뇨가 이 삶의 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먼저 딱 강조하면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야간뇨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한 3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우리 몸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밤 시간 동안의 소변 생성을 좀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항이뇨 호르몬, ADH나 바소프레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그 호르몬이 줄어든다. 네, 젊고 건강할 때는 밤에 이 호르몬이 아주 활발하게 분비되면서 콩팥에서 소변을 좀 농축시키고 전체 소변량을 줄여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화나 다른 요인 때문에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밤에도 마치 나처럼 소변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소변 만드는 공장 가동률을 좀 낮춰주는 그런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네, 맞아요. 딱 그런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 스위치가 좀 약해지는 거죠. 노화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뭔가요?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기능 저하, 그러니까 방광의 노화입니다. 방광 노화요? 네, 방광은 근육으로 이루어진 주머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 방광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돼요. 탄력이요? 네, 탄력이 줄어드니까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그 최대 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방광신경이 예전보다 더 예민해져서 과거에는 충분히 참을 수 있었던 적은 양의 소변이 방광에 차기만 해도 금방 소변 마렵다 하는 신호, 즉 요의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은 줄고 민감도는 또 높아지고 이게 이중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세 번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데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지목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히 강조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 몸속의 수분 및 전해질 불균형,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불균형 문제예요. 나트륨과 칼륨, 짱구랑 관련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료는 특히 저녁 식습관과의 연관성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국이나 찌개, 아니면 젓갈처럼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 안에 나트륨 농도가 확 높아지겠죠. 네. 이때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 본능에 따라서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려고 막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하나요?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던 수분을 혈액 속으로 막 끌어내는 겁니다. 세포 속에 있던 물까지 혈관으로 끄집어낸다고요?
그럼 혈액의 전체 양이 늘어나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늘어난 혈액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신장, 즉 콩팥을 통과하면서 걸러지게 되죠. 네. 신장은 이 늘어난 혈액량을 감지하고 몸에 물이 너무 많네?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서 배출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밤 시간 동안 소변 생성을 늘려서 야간뇨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저녁 식탁에 오른 짭짤한 찌개 한 그릇 혹은 무심코 집어먹은 젓갈 몇 점이 밤새 당신을 화장실로 불러내는 숨겨진 주범일 수 있다고요. 와, 저녁에 먹은 음식 속 양분이 밤새도록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니 이거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자, 여기서 드디어 바나나가 해결사로 등장하는군요. 사실 야간뇨랑 바나나, 이게 직관적으로 잘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네, 좀 그렇죠. 이 자료는 어떤 논리로 바나나가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네, 이 자료가 바나나를 야간뇨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영양소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나나가 칼륨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칼륨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칼륨의 왕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보통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성인 하루 칼륨 권장 섭취량의 한 15% 정도에 달하는 꽤 상당한 양입니다. 칼륨이 풍부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 칼륨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나트륨 과잉 문제란 야간뇨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세 번째 원인, 즉 나트륨과 칼륨의 관계가 다시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 네네. 이 자료는 우리 몸속에서 칼륨하고 나트륨이 마치 시소처럼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한다고 설명을 해요. 시소처럼요? 네,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이 칼륨이 세포 안팎의 나트륨 농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세포가 과도하게 몸에 쌓인 나트륨이랑 그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끌어들였던 수분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세포 안으로 재흡수하도록 돕는다, 이런 메커니즘을 제시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칼륨이 단순히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트륨 때문에 혈관으로 빠져나갔던 수분을 다시 세포 안으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액량을 좀 안정시키고 신장 부담을 줄여서 소변 생성을 억제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는 이게 단순히 밤에 물을 좀 적게 마시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바로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륨이 충분하면 밤 동안 신장이 과도하게 소변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말하자면 천연 이뇨 억제제 또는 수분 조절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 천연 수분 조절제라?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단순히 수분 섭취를 줄이는 그런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몸속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야간뇨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체내 칼륨 수치가 좀 낮은 사람들이 야간뇨 증상을 더 심하게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고요.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들립니다. 그럼 바나나가 야간뇨에 도움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나나의 천연 신경안정제 또는 천연 근육 이완제로도 불리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마그네슘이요. 네, 아까 야간뇨의 원인 중 하나로 방광 근육이 노화 때문에 좀 과민해지고 쉽게 수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 부분에 마그네슘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에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 원리가 방광 근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군요. 정상적인 수축과 이완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네네. 따라서 바나나를 통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좀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해져 있던 방광 근육이 좀 더 부드럽게 이완되고 안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방광이 소변을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 방광 근육을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효과 말고도 마그네슘이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마그네슘의 또 다른 중요한 효능으로 숙면 유도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숙면이요? 네, 마그네슘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나 스트레스 상태로 만드는 교감신경의 활동은 억제하고 반대로 휴식과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 이런 신경계 안정을 통해서
몸 전체가 좀 편안한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돕고 이게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특히 마그네슘이 숙면 호르몬으로 잘 알려진 멜라토닌 있잖아요. 네, 멜라토닌? 그 멜라토닌을 생성과 분비를 돕는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해주는 걸 넘어서 야간요 자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마그네슘 섭취로 인해서 잠이 더 깊어지면 단순히 피로가 잘 풀리는 것 이상의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점이요? 즉, 잠이 깊이 든 상태에서는 방광의 소변이 어느 정도 차더라도 뇌가 야, 깨어나서 화장실 가라 하는 신호를 평소보다 덜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아하. 따라서 좀 약한 뇌에는 깨지 않고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 자료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이 각각 소변 생성 억제, 그리고 방광 안정 및 숙면 유도라는 약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야간요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오, 칼륨으로 소변량 자체를 조절하고 마그네슘으로는 방광을 진정시키면서 잠도 깊게 자게 한다. 야,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메커니즘 설명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제안하는 소위 기적의 섭취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그냥 바나나 먹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요령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한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에 두 가지 핵심 지침이 있는데요. 첫째는 섭취 시간이에요. 섭취 시간이요? 네, 잠들기 바로 직전에 먹는 건 좀 소화 과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자료에서 권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는 잠자리에 들기 약 2시간에서 3시간 전? 2에서 3시간 전? 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들기 전까지 약간 출출함이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간대입니다. 아, 저녁식 9점 지나서 하지만 자기 직전은 아닌 시간. 알겠습니다. 그럼 섭취 방법은요? 그냥 껍질 까서 먹는 거랑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자료에서는 바나나를 차갑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 따뜻하게 조리해서 먹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강조합니다. 따뜻하게요? 네, 그러면서 가장 추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운 바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구운 바나나요? 그건 저도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리고 왜 굳이 구워 먹으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먹어도 영양 성분은 같을 텐데. 만드는 방법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고 설명해요. 우선 껍질에 검은 반점, 이른바 슈거스팟이라고 하죠? 네네. 검은 점 생긴 거. 네,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잘 익은 바나나를 쓰는 게 당도나 영양론에서 더 좋다고 하고요. 이 바나나를 껍질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양쪽 끝부분만 칼로 조금 잘라냅니다. 네. 그 상태로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넣고 180도 정도 온도에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완성된다고 해요. 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굳이 구워 먹는 걸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첫째는 굽는 과정에서 바나나 자체의 당도가 자연스럽게 응축되어서 풍미가 더 좋아지고 소화 흡수도 더 용이해진다는 점. 아, 맛있어진다. 네. 둘째는 따뜻한 음식이 차가운 음식보다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하고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더 도움이 돼서 숙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는 설명입니다. 아하. 잠자기 전에는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다는 일반적인 건강상식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아, 그러네요. 맛도 좋아지고 따뜻해서 속도 편하고 이완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팁도 있다고요? 네. 일종의 활용 점정 같은 팁인데요. 이렇게 잘 구워진 따뜻한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 즉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뿌려서 함께 먹으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시나몬 가루요? 네, 계피 시나몬 자체가 가진 그 따뜻한 성질이 몸의 신진대사를 돕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게 야간 비뇨 증상을 완화하는 데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맛의 궁합도 좋고요. 만한데요. 네, 그렇죠. 이 자료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눈에 띄는 효과를 봤다는 남성의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고요? 네, 그런 긍정적인 경험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밤에 보통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던 어떤 남성분이 계셨는데 매일 저녁 한 9시쯤에요. 이 자료에서 소개한 대로 구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뿌려 먹기 시작했대요. 네네.
처음 며칠간은 뭐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지속했더니 밤에 깨는 횟수가 2번 정도로 줄어들었고 설령 깨더라도 예전처럼 잠이 확 달아나지 않고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와, 일주일 만에 변화가 시작됐다니 놀라운데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자 밤에 한 번만 깨거나 혹은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자는 이른바 통잠을 자는 날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통잠이요? 와, 네. 그분이 인터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침에 잘 잤다 하는 그 개운함을 느꼈다면서 막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런 사례는 야간요로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겠죠. 확실히 그런 생생한 경험담은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네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료 역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주의사항이요? 네. 야간요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아까 설명드린 노화나 식습관, 수분 불균형 같은 비교적 관리 가능한 문제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던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과민성 방광증후군 혹은 당뇨병이나 신장질환 같은 다른 기저질환의 한 증상으로 야간요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따라서 만약에 야간요 증상이 일상생활에 좀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거나 아니면 최근 들어 갑자기 확 악화되었다면 자가 진단이나 이런 민간요법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지적이네요. 무작정 바나나만 구워 먹기 전에 내 증상의 진짜 원인이 뭔지 전문가랑 상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구운 바나나 섭취법은 그런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자연 친화적인 생활 습관 개선 방법 혹은 보조적인 수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에요. 네네. 즉 모든 종류의 야간요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명확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당신의 야간요가 단순히 생활 습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몸이 보내는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인지 사실 스스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야간요 문제와 관련해서 잠들기 한 2-3시간 전에 바나나를 구워서 계피가루를 곁들여 먹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담은 한 유튜브 영상 자료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의 핵심 논리는 결국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과의 균형을 맞춰서 밤 시간 동안의 과도한 소변 생성을 억제하고 또 마그네슘 성분이 과민해진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유도해서 야간요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였네요. 네, 일상에서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을 활용한 아주 흥미로운 자연 요법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거듭 강조했듯이 이것은 단일 정보 출처의 견해이고 그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 생활 패턴 등 정말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개인차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야간요 증상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의학적인 진단과 조언을 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 무심코 섭취하는 저녁 식단의 염분 함량이라던가 아니면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특정 미네랄의 섭취가 밤 동안 우리 몸의 생리 기능, 특히 수분 조절 능력과 수면의 질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밤잠 문제로 고민하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덧붙여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료에서 제안한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다면 단순히 매일 저녁 구운 바나나를 먹는다. 이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한 걸음 더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구운 바나나를 먹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저녁 식단의 염분 섭취량을 좀 의식적으로 조절해보고 또 전반적인 칼륨 섭취량, 다른 채소나 과일을 통해서 얻는 것도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함께 기록하고 관찰해보는 겁니다. 아, 기록하고 관찰한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바나나 섭취가 정말 당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강조하는 그 나트륨 칼륨 균형 이론이 실제로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만의 맞춤형 건강 관찰 일지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와, 좋은 제안이네요. 그냥 따라하기보다 스스로의 몸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분석과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